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비트코인 너는 누구냐? 이건데 좀 식상한가요? 그래 나름 열심히 지어본 건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이란 뭔가? 요즘 언론에 계속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블록체인 기술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어디서 살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고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현재 시장 현황,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어떻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다뤄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연 그렇다면 비트코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미래가 어떨 것인가, 전망이 어떨 것인가. 이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은 두 가지로 딱 갈라지죠. 완전 클 것이다, 혹은 완전 종이 쪼그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자가 제 생각이죠. 아직 비트코인은 시작하지 않았고, 그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이런 가상화폐라는 말도 솔직히 저는 별로 좀 쓰기가 좀 그런 게, 가상이란 말은 없는 걸 그냥 가상이라는 거잖아요. 없는 거를 있다고 하는 거. 하지만 저는 이 가상이라기보다는 이건 암호화폐, 우리가 해킹할 수 없고 우리가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명명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합니다. 우선 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이 요즘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국내산, 우리나라의 언론 악재, 뭐 정부의 악재 뭐라고 하는데, 규제, 뭐 세금, 뭐 등등등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 최고점 2,500만원 대비 현재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저도 손해를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혹시나 손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과감히 말리고 싶습니다. 이미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미 퍼센테이지로 많이 손해를 보시고 계실 거예요. 투자한 금액 대비. 물론 손절을 하고 완전 코인판을 뜨고 난 쳐다도 안 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을 해서 내 그래프를 보고 장 상황을 보고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에 완전 떨어졌을 때,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사서 다시 이제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하락세를 보고 있고 현재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휴지 쪼가리가 될까봐, 쓰레기가 될까봐, 내 자산이 영원이 될까봐 겁이 나서 손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히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저도 이거를 무슨 석박사 하면서 이거 완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2009년에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서 막 이렇게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렸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이런 달러 말고 이런 중앙 발부식이 아닌 비트코인이 이제 그때 약간 주목을 받기 시작되었죠. 비트코인의 시작은 무슨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피자 한 판에 몇 개 이렇게 사는 걸로 시작되었다고 하죠. 비트코인의 첫 거래가. 그 피자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판 사람은 정말 지금 현재 엄청난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잡소리였고요.
기존 종이화폐 뭐 달러, 엔화, 뭐 유로, 뭐 원화 등등등 뭐 이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화폐는 모두 중앙발부식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뭐 뿌리고 찍어서 뿌리고 은행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간단한 예로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은 은행을 통해서 받잖아요. 은행 계좌로 싸서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워낙 그 물질적인 지폐 한 장만 봐도 뭐 은행에서 발부하는 것도 맞고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지만 비트코인은 온라인 디지털 통화로서 그 중앙에서 발행하는 그런 기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탈중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P2P 방식으로 해서 우리끼리 사용자들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 투 개인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마이닝을 통해서 이제 캔다고 하죠.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총 이제 시장에 뿌려지는 최대 개수가 2100만 개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마이닝을 하면서 2100만 개에 도달했을 때 이제 완전히 고갈이 되는 거고, 그럼 시장에 풀려있는 2100만 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쭉쭉쭉쭉쭉. 네. 그래서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라는 겁니다. 가장 최대 개수, 시장에 풀리는 최대 개수가 2100만 개고, 그 다음에 블록 생성 주기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블록체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블록 생성 주기는 10분입니다. 10분마다 한 블록 그냥 똑같아요. 또 네모난 블록, 뭐 이렇게 뭐 동그란 블록, 네모난 블록 이런 게 생긴다. 10분마다 생긴다. 한 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단위는 우리나라는 원이죠. 원화, 원. 뭐 미국 돈은 달러, 뭐 일본 돈은 엔화, 뭐 이렇게 단위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단위는 사토시입니다. 사토시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을 이제 만든 사람, 이 나가모토 사토시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토시라고 명명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현재 다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에요. 알트코인들을 이제 살 수 있는 기축통화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대장님이죠. 완전 대장님. 이 비트코인을 사야지 다른 알트 코인들을 살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비트코인 말고 뭐 이더리움, 뭐 다른 것들, 네, 등등등, 뭐 라이트코인, 뭐 도지, 뭐 등등등 여러 개, 해외에는 도지로도 살 수 있어요. 뭐 혹은 달러의 그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 달러를 이제 코인으로 만든 테더, 이런 걸로 이제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뭐 2,500만원, 뭐 1,500만원이라고 해서 이 한 개를 살 때 1,500만원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이거를 소수점 단위로 뭐 0.0000000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1000만원 단위도 이제 쪼개지겠죠. 뭐 한 개에 2,500만원이라고 치면은 한 개 2,500만원, 그러면 0.1개는 250만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이제 POW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POW란 그럼 또 무엇인가? POW랑 이제 뭐 종류를 보자면 POW, 뭐 POS, DPoS,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POW는 말 그대로 Proof of Work라고 해서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CPU, GPU 채굴 방식이라고 뭐 크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가 그 마이닝, 뭐 해시 파워를 유지시켜주면서 내가 이 블록체인, 이 블록 생성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증명을 해주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줘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누가 너한테 증명해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시키면은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줘요. 그 방식이 POW 방식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채굴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굴장을 차려가지고 전기를 쓰면서 이제 뭐 CPU, GPU, 뭐 그래픽 카드를 갖다 박으면서 이제 계속 돌리면서 채굴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상태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POW는 그냥 뭐 물질적으로 CPU, GPU만 꼽아놓고 돌리면 되고 쉬워요. 그냥 켜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대신에 그 전기가 많이 들죠. CPU를 뭐 이렇게 코어 여러 개 돌리고 뭐 GPU도 6웨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 번에 6개를 꼽아놓고 한 번에 돌리면은 이게 전기가 얼마나 많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 POW 방식에 좀 에서 이 단점들, 너무 전기 소비량이 많고 너무 낭비다라고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POW 방식, POS 방식, POS 방식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개수대로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을 하겠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겠다. 블록 생성에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POS입니다. DPoS는 DPoS 설명하기 앞서서 POS는 대신에 그냥 그 내 월렛, 내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 그 코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넣어놓고 그냥 컴퓨터를 켜놓기만 하면 돼요. 그냥 네트워크를 그냥 제공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POW보다는 그 전기세 뭐 이런 게 좀 훨씬 많이 덜 먹고 훨씬 덜 먹고 이제 낭비가 적다는 거죠. 그냥 켜놓기만 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POS의 또 단점은 24시간 계속 켜놔야 돼요. 컴퓨터를. 자, 뭘 작업을 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되긴 하는데 뭐 그냥 계속 켜놔야 돼. 항상 언제나.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혹시라도 다시 꺼졌다 켜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컨펌을 받고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켜놔야 된다는 이것도 나름의 단점이죠. 이제 그거에 이제 또 단점이 생겨서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이제 DPoS라고 거기에 한 번 더 발전한 이제 그런 채굴 방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DPoS는 이제 딜리게이터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코인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다른 노드들한테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은 만약에 DPoS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 비트코인 100개가 있어. 이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100개를 어떠한 그 대량 사업자들한테 그런 노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대량 사업자한테 내 100개를 너한테 투표할게. 그래서 투표를 딱 해요. 이 100개를 너한테 내가 지분 증명을 할게.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은 뭐 대형 고래예요. 뭐 완전 10만 개가 있어. 비트코인 10만 개가 있어. 근데 내가 100개를 줌으로 해서 10만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블록 생성에 대한 그런 관여를 하고 지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블록이 생성되었을 때 보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고래는 나한테 투표해준 사람들한테 이제 그 보상에 대해서 이제 뿌려요. 이제 너는 만약에 한 블록 생성할 때 10개의 코인이 나온다. 근데 뭐 나한테 투표한 사람이 10명이야. 그러면은 나는 너희들한테 10분의 1로 이제 뿌려줘야겠죠. 10명이니까. 너는 한 개, 너 한 개,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모두 똑같은 양을 투표했다고 쳤을 때, 이제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는 100개를, 나는 100개를 했을 수도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1000개를 했을 수도 있고, 10,000개를 했을 수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제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 DPoS입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요즘 뭐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공공거래 장부예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철수가 영희한테 비트코인 1개를 줬어. 근데 그 1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예.
그래서 공공거래장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철수가 유형한테 1 비트코인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POW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해시파워를 제공하는 사람들, 그 컴퓨터들이 이제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 1 비트코인? 철수가 유형한테 1 비트코인? 오케이. 1 비트코인? 오케이. 이렇게 확인 다 확인을 해보고 아무 이상 없네. 그러면은 이제 허가 해서 이제 완전 전송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솔직히 해킹을 하려면은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그런 뭐 몇백 개 컨펌이 받아야 되는데 그 컨펌이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거 모든 컨펌을 다 충족을 시키려면은 그 많은 컴퓨터들을 다 해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네. 이런 장점이 있죠. 해킹이 불가능하고 복제가 불가능하고 중복 거래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철수가 영희한테 한 개를 줬어. 근데 뭐 중앙 발부식이라고 하면 중앙에서 또 누군가 통제를 한다면은 한 개를 줬는데 내가 뭐 중앙에서 못 본 척했어. 그럼 한 개를 더 받은 걸로 될 수도 있고 안 준 걸로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요. 많은 컴퓨터들이 이제 많은 해시파워를 제공하는, 그렇게 해서 말이 꼬이네. 네, 아무튼 이렇게 그 컨펌을 해주면서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 내역들을 그 한 블록마다 이제 저장이 돼요. 그 블록에. 그래서 이 블록이 만약에 어떠한 곳에서 이 블록이 손상이 당했어. 철수가 영희한테 1 비트코인을 줬는데 좀 찢어졌어. 철수가 안 보여. 철애가 영희한테 1을 줬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철수가 영희한테 1 비트코인을 줬다라는 완벽한 그 손상되지 않은 장부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그곳에 이제 거래 내역들이 차곡차곡 저장이 돼가지고 이 블록이 딱 생성이 되면은 이제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에 한 번씩 그 블록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10분은 해시파워, 그 채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이제 얼마나 그 증명을 해주는지에 따라 그 숫자, 뭐 파워 숫자, 좀 이렇게 해시파워가 많이 증가할수록 블록 생성은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간 10분이라는 거는 그냥 뭐 대표 시간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딱 10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블록이 생성되면은 이제 하나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형성한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술은 뭐 블록체인 기술의 일부가 이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이제 어떠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그런 거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누군가는 이제 이 블록체인 그런 기술에 관여를 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보상은 비트코인으로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저는 그 시스템 자체가 과연 멸망할까? 누군가 완전 착한 사람들이 뭐 블록체인 어떠한 이 블록체인에서 이 시스템에서 나는 무보수로 모든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겠지만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게 대체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이 블록체인을 정말 정확하게 뭐 개념적으로 완전히 이게 뭐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할 거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은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완전 지금 초기 단계이고 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념 자체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블록을 생성하고 그거 블록에 대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블록체인이고, 이거는 공공거래장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확인을 해줌으로써 해킹이 불가능하고 복제가 불가능하고 뭐 이중 지불이 불가능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거래 방법, 비트코인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그 방법이죠. 이것밖에 없죠. 네.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등등, 뭐 코인네스트 등등등 뭐 이런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내 실명 계좌를 통해서 그 사이트에 입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금을 하면은, 입금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넣었다. 그럼 업비트에 100만원이 있죠. 내 한국 돈이. 이 100만원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사던지, 뭐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던지, 뭐 다른 원화 코인들을 사던지,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해외 서버로는 뭐 비트렉스, 바이낸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해외 서버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 코인 수도 훨씬 많고 좀 동전 코인들, 네, 이제 막 신생 코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전 코인이 완전 미래가 밝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은 완전히 나중에 진짜로 잘 돼가지고 크게 성장을 하면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런 곳들이. 근데 하지만 또 반대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스캠이라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코인들도 많으니까 해외에서는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인 거래는 쉽게 그냥 주식의 거래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다만 24시간이라는 거. 이제 주식 시장은 내가 이 회사의 한 주를 사놓고 이제 그 한 주가 올랐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아요. 코인도. 이 코인을 내가 코인을 사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레이딩입니다, 이게. 네. 다만 주식시장은 이제 시간이 있죠. 언제 열고 언제 닫고 이렇게 주말엔 안 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코인 시장은 24시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 가능성도 성장선에 탔을 때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가격이 떨어져도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침일 때는 한국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겠죠. 다만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밤이니까 이제 거래가 없다가 우리가 이제 자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상 그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BTC 마켓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고, 네, 거래소에서 원화 입금 후 비트코인 구입 판매 가능.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갑 대 지갑으로 전송 가능. 이 말은 개인 투 개인으로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하드웨어 지갑이 있어요. 뭐 비트코인 그 웹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하드웨어 지갑을 받으시면은 이제 하드웨어에 보관할 수 있어요. 이 하드웨어에서 이제 남의 하드웨어나 뭐 거래소나 이런 데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업비트에서 빗썸에서 코인원, 비트렉스에서 업비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인증이 됐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갑 주소를 쳐가지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시장 현황인데, 지금 2017년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정말 갑자기 언론 노출이 되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빗썸에서 그 비트코인 캐시 이제가 급등을 하면서 갑자기 서버 터지면서 막 이렇게 빗썸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그때 그 매도하려는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없게 되고, 매수를 미리 걸어놓은 사람들도 매수 취소가 안 되면서 이제 거래소가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내려 꽂을 때 매수벽을 치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가격에 사게 되는 거고, 이제 높은 가격에 팔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덩달아 못 팔고 그냥 떨어지는 거 지켜보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쭉쭉쭉 떨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그럼 비트코인이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이렇게 생기다가 이제 새로운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업비트라는 게 카카오에서 이렇게 했죠. 네. 그 업비트라는 게 이제 생기면서, 새로운 거래소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거의 처음으로 이제 비트렉스랑 연동해서 다른 알트코인들, 그 전까지만 업비트가 오픈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가 없었어요. 뭐 특별히 엄청나게 많은 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몇 개 코인이 이렇게 있어. 대표적인 이제 덩치가 큰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업비트가 나오면서 이제 큰 친구들부터 해서 작은 친구들까지 완전 동전 코인들까지 몇십 원짜리들까지 그 비트렉스에서 상장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이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네, 완전 좋은 환경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금이 업비트로 막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이 갑자기 막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 물론 그 시기에 조금 앞서서, 예, 해외 CM이랑 CBEO 이제 선물시장이라고 해서 공매수 공매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원에서 이제 했었고, 공매수 공매도는 이제 내가 오른다고 예상을 했을 때 미리 그 시점에서 몇 배로 이렇게 그 내가 가진 자본의 몇 배를 빌려서 이렇게 내가 미리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산 다음에 가격이 높아졌을 때 미리 팔고 하면서 이제 내 원래 자금은 1,000원인데 그거를 10,000원으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제 그때 올렸을 때 되팔고 남은 차익을 내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공매도는 이제 미리 없는 거 팔고 내려왔을 때 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공매수 공매도의 장점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그 지점에서 공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청산을 해버리면 그 떨어진 차익만큼 내가 이득을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물론 단기간으로는 정말 악재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공매수 공매도를 걸다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큰 자본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걸어버리면은 완전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선물시장이 이렇게 그 미국의 큰 선물시장이 상장된 게 그 악재일 수 있어요. 근데 멀리 보면은 이 상장된 게 그만큼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뭐 하드포크, 뭐 에어드랍, 뭐 등등등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막 이제 뻥뻥뻥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신규 자본들도 막 들어오는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요. 그 해외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면서 김프라는 게 이제 한국 프리미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지나오다가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상승했고, 그러면서 그 언론의 대두가 되고 사람들이 다 투기성 자본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입장 발표가 생기면서 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정부가 소비자들이나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규제, 거래소 규제나 거래소 감사 뭐 이런 그런 규제 이런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세금 부과 뭐 이것도 저희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은 네, 당연히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자본이 큰 자본, 뭐 대기업 자본이라던가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비트코인 시장은 솔직히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자본들이, 그런 기간에 엄청나게 큰 자본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너무 도박성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거의 고래들, 뭐 개인의 돈이 많은 개인들이나 그냥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펌핑되고 내려오고 펌핑도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정부의 이런 규제나 이런 게 있으면, 울타리가 있으면은 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긴다는 게 이제 저희한테 호재로, 멀리 봤을 때 호재로 작용하는 거고, 다만 그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무부죠. 네. 그 법무부 어르신들이 좀 잘못 얘기했어요. 국가에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는 뭐 바다 이야기, 뭐 도박, 뭐 투기 이런 걸로 그냥 단정 지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쵸? 자기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고 이게 뭐였는지, 지금 세계가 이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를 대변하는 그런 법무부 발표들이. 물론 지금 그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 정부의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 폭락장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쭉쭉쭉쭉 가격이 빠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빠지니까 해외에서도 덩달아 빠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중국의 뭐 어떤 규제들, 뭐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가 이제 되면서 가격이 쭉쭉쭉 하락 중인데, 네,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은 저는 뭐 날짜는 정확히 제가 예측을 할 수 없겠지만, 신규 자본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모두가 급등하는 그런 장이 연출될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물론 지금 손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절대 손절은 안 된다. 내가 너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하겠다. 이거는 진짜 참으셔야 됩니다. 손가락 진짜 잠깐 업비트 다 지우고 그냥 한 3월쯤에 열어보세요. 다시 올라 있을 거예요. 네. 진짜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전망. 비트코인의 전망은 저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 그 기축코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고, 비트코인 자체로는 기술력이나 속도라던가 이런 게 매우 느려요. 그냥 가장 초기에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완전 구식이고 안 좋아. 모든 지금 나오는 코인들보다 완전 안 좋아.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냐? 첫 번째, 그런 기축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성장하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고, 채굴량도 한정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금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많이 오르고 해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큰 상승이나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금이다. 우리가 금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뭐 다른 걸로 팔거나 다른 걸로 이제 교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금을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슈퍼마켓 갔을 때 뭐 금을 들고 가서 이렇게 뭘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자리를 저는 비트코인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정부가 규제를 하니 어쩌니 막 이러고 떠들어대고 있고,
뭐 투기니 뭐니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 세계는 이미 이 시장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야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 시장을 두고 이 비트코인을 두고 뭐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이 으르렁 대면서 이제 막 물량을 서로 차지하려고, 이게 한정되어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축의 역할을 하고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대장 코인이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더 입지가 확고해지죠. 그래서 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옛날부터 각 그 나라의 세력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을 막 서로 모으고 던지면서 모으고 막 이게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원하기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채굴도 중국 사람들이 가장 거의 많이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발 악재가 시작되면서, 예전에 중국발 악재가 시작되면서 뭐 ICO 금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거래소 폐쇄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락장이 연출되긴 했는데, 그때 그 밑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다 받아먹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그래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는 거의 60%까지, 전체 비트코인의 그 물량의 60%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일본은 이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미 그 제도권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뭘 바꾸고 뭐,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일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일본발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이 대표적인 게 에이다죠. 에이다가 나오고 이제 이걸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발 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퀀텀, 네오 등등등, 비트코인 캐시 등등등. 이러면서 세계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장을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흥선대원국의 세국 정책을 보는 것 같아요.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단지 투기성 자본, 단지 뭐 도박, 뭐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뭐 사람들의 그냥 무모한 달려듦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선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물론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투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뭐 높으신 어른들께서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시장을 언론으로 흔들면서 실제로 밑에서 이제 국가 뭐의 이런 큰 손들이 밑에서 받아먹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자기들이 이제 언론으로 악재를 뿌려놓고 시세가 떨어지면 밑에서 좀 야금야금 다 받아먹고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일 뿐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을 흔들면서 좀 어지럽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예전에 제 아는 형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월드와이드 웹, 그 인터넷 세계에 대해서, 인터넷이 아무것도 모를 때,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을 때, 이 세상은 월드와이드 웹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다. 이 세계는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막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실이 됐죠. 지금 똑같아요. 이제 월드와이드 웹에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4차 화폐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나오면서. 솔직히 블록체인이랑 코인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람이면서 자본주의, 뭐를 했을 때 뭐든 얻는 것을,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개념에서
블록체인이란 게 모든 여러 그 컴퓨터들이 모든 컴퓨터들한테 공개를 한다, 이런 개념인데, 확인을 시킨다, 여러 명의 사용자한테 확인을 시킨다는 개념인데, 그럼 그 확인은 누가 하겠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확인하는 입장들이 이제 각각의 보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코인이죠. 그걸 코인으로 해서 뭐 거래소나 뭐 어디에서 이제 교환을 해서 그거를 이걸로 내가 뭘 살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리플로 껌을 하나 살 수 있고, 리플로 뭐 담배 하나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코인이 실제로 화폐에 사용되고, 어떤 코인이 죽고, 어떤 코인이 성장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는 확답을 드리기 힘들어요.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블록체인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시장은 저는 상승장이 연출될 거라고 굳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뭐 잡소리가 길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정보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불편한 정보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은 이래요.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고, 제 생각은 이렇고,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의 조그만한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후원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후원, 네, 이렇게 마지막에 틀어드리고, 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